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1일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월부터 2월까지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1,44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 2월 거래된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916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기록한 평균 매매가 1,187만 원 대비 하락했습니다. 지난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4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3개사, 15개 사업장에서 총 8,796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는 전월 대비 52% 감소한 수준이며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4,334가구, 기타 지역에서 4,462가구가 분양되고 서울은 240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31일 신영 에셋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거래된 오피스 빌딩의 거래 금액은 1조 9,8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 15.2% 감소한 수치이며 매매 가격은 제곱미터당 588만 7천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8% 하락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9년 연간 평균보다는 3.7%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가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에 급매물이 나오는 일이 빈번해졌는데요. 관련 연구원은요, 당분간 상업용 부동산의 위축이, 침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프라인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온라인 수요는 늘어나면서 공실률도 높게 기록됐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에 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13-3366에 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분은요. 투자의 핵심 정보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TA 부동산 투자자문의 유광수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 다양한 규제들과 그리고 부동산 매수 심리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은요, 건축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건축법령의 주요 개정사항 살펴볼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그 주택의 가격을 결정짓는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토지의 가격, 지가가 있고 그리고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하고 건축비가 있는데 대부분 지가의 상승들은 부인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건축법 관련된 개정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2018년 대비 2019년은 서울시는 평균적으로는 약 한 9% 정도가 올랐고요. 주요 지역들이라든지 아니면 환승역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두 자릿수 이상 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은 지금도 2020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큰 흐름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지가고 두 번째는 건축 비용인데요. 건축 비용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들은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건축과 관련된 건축 법령들이 계속 개정되면서 까다로워지고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주택, 집값의 변화 이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건축 법령 주요 개정 사항들이고요. 2017년부터 2019년에 일어난 변화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내용은 주로 서울시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서 보시면 2017년 9월 달에는요. 서울시에 있는 철거 심의 제도가 실시가 됐는데요. 5층 이상 건물들은
다 철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지하 안전평가가 시행이 됐는데요. 지하 안전평가, 그다음에 뭐 굴토심이라고 해서 땅을 팔 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제가 굴토심의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2018년 1월 달에 필로티 주차장에는 스프링쿨러를 의무 설치화가 됐는데요. 필로티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이제 필로티를 하고 주차장 설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량에 화재가 나더라도 필로티 주차장의 천정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스프링쿨러가 의무 설치화가 됐고요. 6층 이상 전층, 그러니까 6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을 하실 경우에는 전층에 스프링쿨러를 의무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축 사업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소형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층 이상을 건축을 할지 아니면 5층까지만 건축을 할지를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층까지만 하실 경우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수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탱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탱크를 옥상에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지하를 파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6층까지 공사를 하시고 나서 전체적인 매출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5층까지만 공사를 하시고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안 할 것이냐, 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시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고 실제로 건축비가 늘어나는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설 면허 대상 시공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요. 2018년에 변경이 됐고, 기존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건설 면허 대상 시공 기준이 있었고, 건설 면허가 있는 시공자가 이제 시공을 해야 됐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꼭 건설 면허가 있는 시공사가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60.5평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의 면적의 기준은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물이 건설 면허가 있는 시공자가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00제곱미터 이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면허가 있는 시공자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진 능력을 공개 대상하는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출입구 폭 같은 경우에도 더 확장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80cm였었는데 폭이요. 근데 이것이 지금 90cm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참고하셔서 기존에 내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공동주택으로 시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꼭 미리 검토해 보시고 이전에 설계했던 것들은 다시 다 설계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부터는 단열재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굴토심의의 대상이 변경됐습니다. 굴토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하 2층 그리고 10m 이상 굴토를 할 경우, 그러니까 땅을 판다는 얘기죠. 팔 경우에는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심의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전체적인 공사 비용,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어떤 그 단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2m 2층 이하, 그다음에 10m 이상 이 기준은 일부 지자체는 이걸 변경해 버렸습니다. 더 까다롭게. 그래서 보시면 동작구하고 금전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 그러니까 허가권자죠. 허가권자가 이 부분을 더 까다롭게 했는데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작구에 한 유치원이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는 대형 오피스텔의 공사 현장에서 굴토를 하다가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기울어버리는 대형 사건들이 있어서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로 건축법들이 더 안전한 쪽으로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다 비용을 초래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환기 설비도 마찬가지로 설치 대상들이 의무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이 변경이 돼서 감리 관련된 내용들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주차장 구획 사이즈 변경은 기존의 문콕 방지법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의 면적이 기존에는
가로는 2m 30이었고요. 세로는 5m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경이 돼서 2m 30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옆차와의 문 거리가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2m 50으로 20cm가 확장이 됐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제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주택의 숫자를 기준 짓는 것이 주차장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0cm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작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1년 한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해당되시는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환기 설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방화문, 단열재, 그다음에 시공 절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큰 그림은 꼭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요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재료, 그러니까 토지, 첫 번째는 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 비용이 전체적인 집값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근데 그 요인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가지시고 수요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은 투자를 하셔도 지금 상황에서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건축법령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건축 비용이 올라가면은 주택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잘 알아야지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대표님께서 또 시장 안에서 투자할 만한 지역 두 곳 엄선해 오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두 곳을 준비를 했는데요. 5호선 라인들을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5호선 라인들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주요 업무지구의 신흥지역으로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가 지금 업무지구로 크게 키워지고 있는 곳들의 주변에 투자하시는 곳들을 방법을 좀 찾아봤으니까요.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 안고 있는 두 지역이고요.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광수 대표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정보는요. 바로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자,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아파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자, 시세는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5호선 오피스 라인 따라서 첫 번째로 가볼 곳 바로 장안평역 근처입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 장안로 쪽의 벚꽃로가 참 아름다울 텐데 지금 가지를 못하니까 좀 아쉬운데요. 아쉬운 마음을 담고 이 주변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그 장안평역 주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위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5호선 장안평 하시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중고차 매매단지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중랑물 재생센터 이런 곳들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입지적으로만 보시면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동대문구이고 동대문구에 있는 여러 가지 임차인 수요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존에는 중고차 매매단지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전체적인 핵심 업무 지구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낙후돼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5호선 장안평역 주변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와 더불어서 사는 조그만 그 카센터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곳들이 대부분 상업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곳들이 크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지의 변화하고 큰 흐름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은 꼭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랑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중랑천도 크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도심 재생을 말할 때 첫 번째 이 장안평 중고차 단지가 서울시장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현대화하고 이 주변을 쾌적하게 하겠다라는 것에서 막대한 자본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가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랑물 재생센터도 지하화되고 공원화되는 큰 계획들이 있고 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들을 보시고요. 입지는 뭐 5호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로라든지 아니면 마포 지역 그리고 주요 종로 업무지구 이런 지역과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1.5룸 아파트라는 또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질부터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 1분 거리 초역세권에서 1.5룸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안평 하면 딱 생각이 나는 중고차 매매시장, 이 부분이 개발되는 소식을 비롯해서 가까이 중랑천 주변도 참 살기 좋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좀 더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개발 호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안평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1.5룸 아파트이고요. 중랑물 재생센터가 있고 중랑물 재생센터와 장안평역 사이에는 이렇게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중고차 매매단지는 보통 2층, 3층에 아주 낡은 건물들인데요. 이것이 현대화되겠다라는 것들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발표가 됐으니까 그 내용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중랑물 재생센터도 서울시에는 물 재생센터가 총 4곳이 있는데 계속해서 물 재생센터의 면적은 상당히 넓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기존의 중랑물 재생센터 하시면 사실은 별로 볼거리도 없었고 공원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하화하고 공원화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의 장안평역 인근의 녹지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원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동대문구라든지 아니면 강북에 있는 주요 지역들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하화되고 개선되겠다라는 내용이고 한 10.4km 정도를 지금 민자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2024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부간선도로하고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화되고 공원화될 경우에는 충분히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위쪽에서 보시는 것이 실제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곳은 2024년에 착공 이후에 바뀌는 어떤 조감도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층부가 대부분 공원화되고 지하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변의 지가에 있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은 잘 모르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 대표 도서관이라고 해서 2군데 서울시의 큰 대형 도서관들을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2025년의 예정이니까요. 한 5년 정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서구 마곡지구 주변에 하나가 건립될 예정이고 지금 동대문구 전농동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장안동이 기존에는 서울시의 변두리 지역, 외곽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업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빌딩들이 계속해서 공사가 되고 있어서 젊은 임차인들이 좋아할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꼭 전문가와 함께 직접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쾌적한 그린 라이프를 누려볼 수 있게 바뀌는 부분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서울 대표 도서관이 세워지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시세책 노려보면서 접근을 해볼게요. 자, 1.5룸 아파트가 1분 거리 장안평역 초역세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격은 잘 나왔을까요? 네,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1.5룸 아파트입니다. 1.5룸 하면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1.5룸이라는 것은 방이 제대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형 원룸이다라고도 생각하시는데 보통 투룸들은 많이 이해를 하시지만 1.5룸은 잘 애매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작은 투룸보다는 넓게 빠진 1.5룸이 1인 가구가 훨씬 더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거실이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소파를 놓고 TV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투룸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난 1.5룸 아파트이고 역세권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의 아파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전세 시세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서울시의 주요 역세권에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 상당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동대문구, 종로구 주변에는 이런 월세 물건들이 좋은 곳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9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임대사업자 내시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지출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투자는 실제로 비용이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월세로 전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보유하시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안병역 근처를 다녀왔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1인 가구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1.5룸 아파트 소개받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이네요. 5호선 방화역 근처에서 이번엔 1.5룸 구제 다세대 주택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자, 시세는 약 1억 9,5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 만나볼 5호선 라인, 바로 방화역 근처입니다. 강서구의 대표적인 호재를 만나볼 수 있는, 그리고 대표적인 입지적인 특성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일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강서구 하면 역시나 대표 업무지구는 현재는 지금 마곡지구의 급부상입니다. 마곡지구는 이제들 많이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푸른색으로 표기해 놓은 곳이 마곡지구이고 마곡지구 중심에 마곡중앙공원, 서울식물원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업무지구와 그다음에 대형 식물원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 주변에 투자를 하시면 아마도 지가의 상승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지역은 방화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방화역 주변 그리고 이쪽 북쪽으로 보시면 대부분 예전에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됐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파트로 개발이 돼 있고 실제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이 자리할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좁고 그리고 이미 개발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곡지구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곡지구의 개발과 더불어서 왼쪽에 있는 김포공항 업무지구 그 배후지의 개발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이 또 환승역으로 계속해서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김포도시철도의 연결 이런 것들이 김포공항 주변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밑으로 보시면 재개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시장역하고 신방화역 사이의 재개발 지역들도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강서구 그러니까 서울의 제일 서쪽에 변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마곡지구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지역이 상당히 핫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입지적인 특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방화동 바로 옆이 마곡지구니까 마곡지구의 개발 이야기 꼭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김포공항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살펴주실까요? 네, 기존에 그 방화동은 주로 임차인들은 김포공항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로 5호선을 타시고 이용하시는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여의도의 수요, 그다음에 김포공항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마곡지구의 수요들, 마곡지구의 고임금 직장인들의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차인들의 수준,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꼭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곡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곡지구는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LG를 기반으로 한 LG에 있는 R&D 연구센터들이 LG 사이언스 센터라고 해서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이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시면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어떤 상권의 발전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핵심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강서구 아니면 영등포구 지역에서도 실제로 그 최근에 약속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잡는 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호재는 그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인데요. 지금 서울시를 보시면 그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강동구에 있었던 동서울 터미널, 광진구에 있었던 동서울 터미널이라서 중심에 있거나 아니면 동쪽에 있거나 버스터미널이 있었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서쪽에도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그 지가의 상승 그리고 유동인구의 상승 이런 것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주요 지역, 기존에는 좀 낙후됐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엔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보는 강서구 방화동 주변이 거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만나보는 다세대 주택의 희소성이 더욱더 높을 것 같은데 아파트보다는 저렴할 것 같아요. 매매가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그 강서구 쪽 아파트 가격들은 아주 높게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다세대 주택은 아직도 충분히 투자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시세는 1억 9,5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마곡지구 주변에 지금 위치가 좀 좋다 하는 물건들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뛰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금액이 또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2년 지나고 나서 충분히 원금을 회복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을 회복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70만 원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로 보시기에도 상당히 적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으로도 가능하신데요. 보시면 그 층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꼭 직접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서구 방화동 쪽의 아파트 값이 정말 높게 올라 있는데 저희가 만나보는 다세대 주택 전세를 활용했을 때 1,000만 원의 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초역세권, 특히나 마곡지구 주변의 초역세권의 지가의 상승 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지 지분이나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포공항 주변이 아직도 대형 개발 호재들이 서울시 내에서의 이렇게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마곡지구 주변에 소액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서구 방화동에서 1.5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시신 분들은요, 무료 1:1 상담 통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유망지역 소액 투자 방법,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유광수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들을 이분 모셨어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투자처를 많이 찾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어느 지역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서초동과 그리고 창천동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또는 부동산 매수는 여태까지는 연령대가 있는 그러니까 50대, 60대들, 에코세대들이 주로 이루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대도 그리고 30대도 이런 부동산 투자나 또는 매입을 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들도 투자를 할 때에는 젊은 소유층이 어떤 그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젊은 소유층이 굉장히 풍부한 곳으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두 지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부터 떠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주변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오늘 서초구 서초동의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건만 들어도 귀를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도심 내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가까운 역으로는 교대역입니다.
2호선과 3호선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교대역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강남역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젊은 어떠한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서초에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 종사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들, 그리고 양재 R&D 센터, 그리고 강남의 최대 업무단지, 바로 강남 테헤란밸리. 지금 이 주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굵직한 업무단지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 교대역 일대에는 학생 수요층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학생 수요층. 그 이유가 교육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입시학원과 재수학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 수요층까지 굉장히 풍부한 곳,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곳이 이제 서초동이죠. 서초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는 곳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2017년도에 입주를 한 바로 이제 프루지오 서밋이라든지,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STG, 그리고 STG S,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랑자이와 그리고 리더스 원, 이러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한참 공사 진행 중인 그러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700대 1까지 간 곳이고, 그리고 그 리더스 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쟁률이 400대 1까지 간 곳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청약률이 높다 함은 어떠한 이제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이제 개발에 대한 이익까지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계속해서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들 또는 신축의 아파트, 대형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들이 먼저 가격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이제 소형 주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가라든지 이러한 부동산까지 영향이 든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업무단지와도 인접해 있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이렇게 테헤란밸리가 그러니까 업무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곳이 그 강남 안에서도 그 고층의 빌딩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고, 굉장히 특히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조성이 된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직장인 수요층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야경의 모습, 이런 이제 빌딩 숲이 바로 가까이 두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서 이러한 1, 2인 가구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이제 앞으로는 3, 4인 가구를 추월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 소형 평수에 투자를 할 때에는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임대료라든지 또는 공실료, 그리고 추후에 매도할 때 황금성까지 챙길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서울시에서 1, 2인 가구가 지금 현재로서 그 비율이 높은 지역을 봤을 때 1위는 강남구, 그리고 여기에서 서초구,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수요층까지 더한다면은 이 지수보다 더 높을 거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대역 근처니까요. 학생들의 수요 당연히 많고요. 한 정거장만 가면 강남역이라고 하니까 직장인의 수요까지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역 근처니까 개발 호재도 분명히 많을 텐데 어떤 것들 몇 가지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개발 호재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을 대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바로 GBC 사업인데, 그 일대를 국제업무 복합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대규모의 어떠한 인프라들이 이곳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들어서는데, 먼저 이제 현대차 GBC의 건립 절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매입한 지는 이미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드디어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완공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과연 그렇다면 이곳에 어떠한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과연 이러한 것들이 들어섰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건축물 개요는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105층까지 총 4개 동으로 들어섭니다. 총 4개 동으로 들어서고, 그리고 총 사업비는 3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업무시설과 그리고 숙박시설, 문화, 집회시설 이러한 것들이 들어서는데,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바로 스포츠 사업입니다. 우리가 외국,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축구,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을 할 때 어떠한 이제 축구 그 실제 리그를 관람하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여행 그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렇게 이제 스포츠 사업까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국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88 올림픽 주경기장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시설물들까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더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서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곳의 지상 부분은 공원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지하 부분에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버스 환승센터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GTX, 그리고 또 SRT, 다양한 노선편, 전철 라인 이러한 것들이 연계될 수 있게끔 지하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는 굉장히 강남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강남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제 사업들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봤을 때 교대역 일대에는 지금 현재로서 업무단지가 지금 법조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강남역 일대, 테헤란밸리 이러한 업무단지가 있는데, 이곳에 또 하나의 업무 그 복합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바로 롯데 칠성 부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러한 개발 사업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이미 지금 이곳은 이제 사업 진척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서리풀 터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복합 업무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죠. 자, 그렇게 교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업무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어떠한 주변의 개발 사업들 또는 어떠한 수요가 몰릴 건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하고 지역을 선정합니다. 자, 그러면 교대역을 봤을 때 이러한 업무단지들이 계속해서 확충된다 하면은 앞으로의 수요들 불보듯 뻔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권의 중심인 만큼 정말 매머드급의 커다란 호재를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많이들 희망하실 것 같은데 가격이 맞아야지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초구 서초동 투룸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번엔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그 20평대라든지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억, 15억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보는 것은 초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바로 이제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를 이제 알아보면은 4억 3천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임대료는 3억 2천에서부터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8천에서부터 9천만 원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곳은 학생 수요와 그리고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넘쳐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임대료를 받고 꾸준하게 임대가 상승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대출을 안고 1억 9천에서부터 2억 원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의 시세와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의 투룸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인데요. 2호선 공항철도의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홍대구역 근처에서 자,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약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오늘 번화한 지역 중심으로만 소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홍대구역 쪽인데 이용할 수 있는 노선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교통을 비롯한 입지 조건부터 따져볼까요? 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입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홍대 입구역은 현재 3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3개 노선. 바로 2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여기에서 공항철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과 그리고 김포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수요층도 편리한 교통망으로 이곳에 어떠한 문화를 즐긴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숙박이죠. 숙박. 그리고 여기에 인프라들, 어떠한 문화 인프라들을 즐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통이 좋다 보니까 서울의 어떠한 젊은 수요층,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이곳에 접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주거지에 대한 임대료, 그리고 상가에 대한 임대료,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 서울 안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홍대 입구역은 3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 안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2호선이고, 그리고 정차하는 그 역은 바로 강남역입니다. 그런데 홍대 입구역은 바로 환승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라고 합니다. 환승. 그 지역에 머물렀다가 환승하는 인원. 그만큼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의 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퇴근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퇴근 보통 직장인들이 몇 시에 합니까? 5시에서부터 한 7시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시간으로 따졌을 때 5시에서부터 7시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퇴근 시간에 하차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을 봤을 때 2008년도만 하더라도 1위와 2위가 강남역과 신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잠실이라는 지역이 1위를 차지를 했고, 그리고 2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홍대 입구역입니다. 그만큼 이곳은 어떠한 문화 인프라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거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주야간 이런 상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주야간 이러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연트럴 파크, 바로 이제 그 공원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공원이 생김으로써 관광객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어떠한 형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제 요 일대이다. 바로 그 홍대 입구역 일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이제 서울 안에서 투자를 할 때는 지역도 중요하지만은 역도 중요합니다. 역, 지하철 라인, 바로 역도 중요한데, 지역 선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역을 노선이나 역을 먼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선이나 역을 먼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호선 라인이죠. 2호선 라인. 서울의 주요 거점 지역을 정차하는 그 2호선 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호선 라인 중에서 이렇게 대학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일대에는 이렇게 대학가 4개 정도 되는 대학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 수요층이 굉장히 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이고, 이러한 젊은 수요층으로 인해서 젊음의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서 대중교통이라 하면은 버스편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지하철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따릉이라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러한 이제 대중교통인데,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인데, 서울 안에서 봤을 때 이용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홍대 입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수요층들이 이곳에서 어떠한 이제 그 자전거를 빌리고 대여를 하고, 이러한 이제 수요층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떠한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문화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주거의 어떠한 이제 만족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젊은이들도 정말 바글바글한 곳이고 외국인들도 일부러 찾아오는 지역이니까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촌역, 홍대구역 근처에요. 또 대표적인 개발 호재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 꼽아볼까요? 네, 우리가 서울 안에서 그 개발 호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바로 전철 개통입니다. 서울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어떠한 복합몰이 들어선다라든지 또는 고속도로가 개통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그 일대에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는데 서울 안에서는 으뜸이 되는 게 바로 지하철 라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원종 홍대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종에서부터 강서구를 지나 바로 이제 마포구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노선인데 이 노선이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6월 달 정도에 정확히 어떠한 구체적으로 사업 절차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행하는 구간이 15.8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서 정차하는 역을 봤을 때 원종에서부터 강서구 화곡이죠. 화곡. 그리고 DMC를 지나서 홍대 입구로 연결이 되는 노선입니다. 이러한 노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도 3개 전철 라인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노선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홍대 입구역으로 어떠한 이동이 굉장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땅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당일리 발전소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식 명칭은 서울 화력발전소인데 이곳은 지금 이제 1930년도에 이렇게 개발이 되었죠. 그럼으로써 그 1호기에서부터 5호기까지 발전기가 이곳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후화된 모습으로 가동이 중단된 그 기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하로 매립이 되는 기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매립이 되는 그러한 이제 기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발전소라기보다는 복합 발전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는 문화시설과 그리고 산책로가 조성이 된다는 점이죠. 산책로가. 우리가 홍대 입구역에서 이 화력 발전소까지 거리로 따졌을 때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 하면 분명한 거는 그 일대로 어떠한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대구역 근처에 이 발전소 개발 소식까지 여러분들이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살펴볼게요. 매매가 궁금하고요. 전세 활용했을 때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한번 이 지역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투룸 기준입니다. 3억 원에서부터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 예상가로는 2억 8천에서부터 3억 2천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2천에서부터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 2천에 월세는 1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전세와 월세의 시세를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거지에 대한 어떠한 부동산보다는 상가에 대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지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임대가는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대출을 안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원에서부터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가는 많은데 주거지는 없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3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폭발적인 임대 시장이죠. 학생, 대학생 수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장인 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권의 확장입니다. 현재로서 교통 좋습니다. 대학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하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한 토지 가격 상승률 1위라는 지역이죠. 우리가 부동산 상가가 어떠한 이제 상가로서 어떠한 인기가 높은 지역들은 주거지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부동산 논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상권이 날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토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주거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규 전철 라인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단일 발전소로 인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권은 활성화가 돼 있지만 주거지가 부족한 홍대구역 근처에서 투룸 다세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주제는 서울대 핵심 지역 소액 투자고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두 가지 모두 진행하신다고 해요.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해결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에 0110번까지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